예. 안녕하세요. 예. 자,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예, 그래요.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226페이지입니다. 자, 국토개법 얼른 끝내고 이제 도시개발법 들어갈게요. 예,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도 뭐 빠지지 않고 매년 하나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출제하는 게 강해요. 자, 먼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 여기 보니까요. 예, 개발된 지역이에요? 개발이 안 된 지역이에요? 개발된 지역. 이미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죠? 근데 이런 지역에서 자꾸 추가적 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즉,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되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될까요? 안 될까요? 인구가 유입이 되면 차가 증가해서 도로교통의 혼잡도 발생할 것이요. 인구가 유입이 되면 수도 수요량이 증가해서 당해적의 수도 시설의 용량을 초과할 것이요. 또 하수 발생량이 증가해서 하수 시설의 용량을 초과할 것이고, 즉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림처럼 이미 개발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곤란한 지역이면 계속 개발행위 허가해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개발 밀도가 높으니까 규제하겠다. 개발 밀도를 규제하는 것이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서 보시면 기본서에 226페이지 왼쪽 날개 용어가 있죠. 이미 용어 배웠는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란 왼쪽 날개 있어요.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포인트는 곤란하다 이 말이죠.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고요? 완화한다고요? 강화 나야지. 완화 나오면 그건 틀린 문장이겠죠.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는데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는 당해 지역의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허가권자가 지정해요.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권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6명이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가 지정해요. 우리 인천시장이 개발 밀도가 높은 지역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한다. 자, 그러면 지정하는데 어디다 지정할 것이냐? 아까 우리 이미지 그렸잖아요. 이미 개발된 지역이에요? 개발될 지역이에요? 개발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개발된 지역이라는 것은 무슨 지역이겠어요? 용도 지역이. 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지정한다는 걸 명심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주거 상업 공업 지역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어디다 지정한다고 했어요? 거기는 주상공이 아닌 녹관 농자의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 방지하기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했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상공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대상 지역 주상공이라는 거. 그러면 시험에 녹지 지역에도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리겠죠? 이 지역은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개발된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비도시 지역도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정권자, 지정 대상 지역 이 부분들 기억을 딱 합니다. 그게 1번입니다. 그 1번의 지정권자 6명 그리고 주상공에서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기준. 자, 기준 나왔네. 기준 나왔으면 누가 정하라고요? 지정은 6명 해야 하는데 야, 이런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해야 된다고? 기준 나오면 국장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 기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밑에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라든지 수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곤란한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밑에 박스 기준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기반 설치가 곤란한 기반시설이란 뭐냐? 우리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예, 여기서 기반시설이란 4개가 있죠. 자, 뭐예요? 도로, 그리고 수도, 하수도, 학교.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 설치가 곤란한 기반시설이란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박스 안에 1번에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데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도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오른쪽 가보니까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적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합니다. 미달하는데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도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해라. 그죠? 우리 용도 지역마다 우리 용도 지역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용도 지역마다 이 지역에서는 건물 질 때 도로는 몇 %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도로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주거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는 주택이 들어선 지역이면 도로는 얼마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런 도로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고로 주거지역의 도로율이 높을까? 상업지역의 도로율이 높을까? 아무래도 상업지역이 업무시설 상업지역에 들어선 지역이니까 상업지역의 도로율이 높겠죠. 그러면 이 지역의 상업지역의 도로율과 저 지역의 상업지역의 도로율을 비교했더니 이 지역의 용도적별 이런 도로율이 다른 지역의 용도적별 도로율보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란 이야기예요. 20% 이상 미달한다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처음부터 미달하는데 이 지역에 자꾸 또 기반시설 개발인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이런 개발해가 이루어지면 도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인데 자꾸 이 개발해가 이루어지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규제를 하라는 이야기죠. 자, 20%. 그 다음에 3번도 향후 2년 이내 수도 수요량이 증가할 거래. 증가해서 당해 지역의 수도 시설의 설치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도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지정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또 네 번째도 향후 2년 이내 하수 발생량이 증가해서 하수 시설의 설치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미리 지정해야 된다. 또 향후 2년 이내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 수용 능력을 얼마요?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교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해라. 그래서 기반 설치가 곤란한 기반시설은 4개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나오는 숫자들이 다 2년 20이다. 그래서 2년 나오고 2년 나오고 20 나오고 20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준 나오면 국장 그리고 그 기준과 관련해서 나오는 숫자는 2년 20이다. 그래서 만약에 3년 그러면 3년이 답일 거 아니에요? 그죠? 30 그러면 30이 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물어볼 때는 2년 20이다. 그런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기준은 충분히 시험에 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보세요. 지정 절차 보세요. 자, 지정 절차.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개발밀도가 높은 지역에 규제 강화하기 위해서 누가 지정하라고요? 개발행하권자 우리 6명이 지정하죠. 그러면 제가 지정 앞에는 항상 내 앞에 너 있다. 뭐 있다고 그랬어요? 지정이란 단어 앞에는 심의가 항상 나온다. 항상 지정 나오면 항상 어디든 마찬가지로 심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지정됐다라고 고시하고 알리고 심의 지정 고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6명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다음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이 뭐예요? 자, 6명이니까 당연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겠죠? 그러면 심의 내용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강화한다고 했어요? 완화한다고 했어요? 강화 범위를 심의해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이 지역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지정됐다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보와 인터넷에 고시합니다. 시미 지정고시.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오른쪽 날개도 있지만 꼭 기억할 것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할 때 인천시가 이 지역에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다라는 걸 명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신상품이다 다 나왔잖아요. 주민의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 청취도 하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고치고 할 거 다 했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신상품이랑.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2003년도에 국토계획법 만들면서 들어왔는데 그때는 우리를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 규정이 없다라는 것을 부여합니다. 나중에 뒤에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또 비교돼서 또 주민 의견 청취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절차에서 그걸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시민 지정 고시하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는 없더라.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봅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같이 섞어서 물어봅니다. 기준은 자, 이 부분들 정리했고 국장이 정하고 2년 20이고 그러면 개발 밀도가 높은 지역에 규제를 강화하잖아요. 그래서 거운표율 용적률을 강화하는데 근데 효과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우리 법에서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거운표율 용적률을 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법률에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거운표율도 강화할 수 있고 용적률도 강화할 수 있는데 그 강화는 시행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규정을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법상으로는 거운표율 용적률이 다 강화될 수 있는데 시행령에서 정하면 근데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지금 현재 거운표율 용적률을 모두 다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요. 50% 범위 내에서 강화를 하고 있더라. 최대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옆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용적률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얼마큼 쌓아 올릴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지수는 총 용적. 이 지역이 주거적인데 용적률이 200%예요. 그럼 용적률이 200%라는 것은 그 땅에서 건물 지을 때 지을 수 있는 최대 총 면적은 그 대지 면적이 2배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지역의 개발 밀도가 높아.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에서 용적률을 강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50% 이하로 최대. 그러면 200%인 지역이 50%를 다운시키면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100%까지 가능하죠. 그럼 용적률이 10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한 배만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200%는 두 배인데, 그러니까 반만큼 공간적 가치를 이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지역에서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 이래야지 거운표율 최대한도 50%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게 전부예요. 지정권자 그리고 기준 절차 효과 이런 부분들 지정 대상 지역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자주 이것 자체로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체로서는 그렇게 출제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별도로 없으니까. 근데 밑에 있는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같이 섞어서 물어봐요. 그러면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 번만 살짝 볼게요. 예전에 취재했던 문제 살짝만 응용해봤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적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용적률 최대한도 50% 강화한다고 그랬죠. 50%. 답은 1번이 답이네요. 자, 그러면 2번부터 어디가 틀렸는지 틀린 지문을 잘 확인해야겠죠. 자,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해서 거의 이제 관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기반시설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하여 구역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어디다 틀렸을까요? 여러분 느낌 있는 대로 말하세요. 어디? 예? 왠지 여기에 그렇죠? 예. 자, 우리 교재 앞에 한번 넘겨보세요. 기준에서 예, 거기에 있는 227페이지에 거기에 있는 위에 동글뱅이 4번 나왔죠. 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 강화 또는 완화 또는 해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면 이를 즉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강화, 완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라. 그래서 이게 즉시가 틀린 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아까 지정할 때는 심의 지정 고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 내용 거기 세 가지 나왔었죠? 뭐 있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그리고 거원별 용적률 강화 범위를 심의한다고 그랬죠. 명칭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변경은 똑같은 것이니까 명칭 변경은 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명칭은 심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공업적에서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설 수용 능력이 부족할 거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지정 대상 지역 물었죠? 어디다 틀렸어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가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국장이다. 어디다 틀렸어요? 지정권자 그러면 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당해지역의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허가권자, 관할구역의 장이 지정해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6명이죠. 국장이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기준 나올 때 국장이 정한다고. 지정권자는 우리 인천시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6명이 지정한다. 그래서 여기는 1번만 맞습니다.